네, 마켓 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 자체에 좀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코스피가 상승보다는 그 자리에서 정체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0선이 좀 깨졌다가 이내 회복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장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코스피가 현재는 딱 190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0.09% 하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적극적으로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14로 올라섰습니다. 상승률도 0.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역시 여기에 좀 동조를 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지수를 상승 방향으로 이끌려는 힘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순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요. 비차익 거래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차익 거래를 이기지는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오르면서 1116원 40전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출발 샌드위치에서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 얘들은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 현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업종이 강세입니다. 1.1% 오르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합니다. 이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이렇게 주상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주들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섬유의복주도 0.8% 오르고 있고요. 이 앞서서 기기업종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말씀드린 대로 1.4% 오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역시 1.2% 오르면서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경기계, 화천기계까지 1%에 가까운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많이 떨어지는 종목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섬유의복업종이 0.8% 오르고 있고요. 종이목재 0.6%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주들이 좀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동양강철이 4.4% 급등하면서 최근의 부진을 좀 한 번에 날려버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려아연이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포스코가 0.8% 오르면서 50만원 선을 다시 회복하고자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부제철 0.4%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보니까 동양철과는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 밖에 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아이스코는 0.2% 내리고 있습니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유틸리티 업종 쪽으로는 관심을 저희가 쭉 가져가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장중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기도 했었죠. 전기가스업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한국가스공사가 1.3% 급락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전력이 0.6% 내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한가스, 경동가스 거의 1%에 가까운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금속 관련주들도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신양의 쌍용양의 나란히 2%에서 3%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건설, 통신, 금융 모두 오늘 좀 부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또 업종별 흐름까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수급 상황을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활기차게 아침을 맞아주셨는데 네. 현재 상황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자,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자, 시작이 반이다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요. 네. 자, 월요일장부터 시작하는 모습이 다소 투자자분들한테 이거 참 판단을 또 아리까리하게 하는 판단을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장 오후장까지 이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 월요일장이었네요. 10월 11일 날 찍었던 장중고점 1909포인트를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모습이죠. 오늘 장 초반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자동차라든지 조선주들이 다소 조정을 받는 반면에 그동안 낙폭 과대됐던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및 IT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등 철강주들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재료는 과대 낙폭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낙폭 과대됐던 종목군들이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고 본다면 금일장도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기에 앞서 네. 자, 국내외 시장 동향 현재 위치 한번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이 센TV에서도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전 세계 시장 한번 분석을 해드린 것으로 저도 봤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지난 주말을 마감했던 뉴욕 증시가 다우는 형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반면에 또 아우라할 수 있는 나스닥 시장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은 다우존스 공업보다는 나스닥 시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시장이 IT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종합지수가 많이 출렁거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우존스 공업지수 소폭 하락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소폭 조정받았다고 하지만 역시 상승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래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상승했던 나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소강국면을 보이는 반면에 나스닥 시장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나는 상승할 난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468포인트, 이제 2500포인트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지금 장이 열리고 있는 일본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본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시장도 쌍바닥을 실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이 장을 이끌어가기에는 다소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고 수출 관련들이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일본 경기도 완전히 본격적인 회복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네.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다소 외면을 받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격적인 메리트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유럽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영국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에서 영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지수는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영국 지수도 상승 트렌드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1차 상승하고 기간 조정받고 1차 상승하고 기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과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이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더 가겠다는 의미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럽 증시도 역시 상승 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엔 중국 증시입니다. 자, 중국 증시 지난달까지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 10월달 들어서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받겠지만 그 조정은 역시 눌림목의 개념으로서 추가 상승을 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조금 확대해 보면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연속 상승에 따른 눌림 먹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직전 고점대 요 라인이 이게 지난주 월요일장했죠. 1909포인트. 1900포인트를 돌파하자 일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개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장에 국내 시장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도 여전히 매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상위 종목 현재를 보면은요,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투신권을 포함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초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30억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그동안 펀드 환매에 따른 우려감을 거의 이제 해소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장 1900포인트를 돌파했다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밀리는 폭도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래요. 눌림목의 과정 금주 초반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장의 조정은 여전히 매수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수급을 받쳐주는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두는 게 수익률에 있어서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사실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드려야겠죠. 네. 자,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면요. 외국인 투자가들부터 한번 보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1646억 원어치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LG디스플레이,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지금 장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 그룹의 대명사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네. 그리고 장기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금융주, 은행주의 대명사 KB금융을 그 다음 매수하는 그 다음에 역시 IT 관련주 LG디스플레이,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를 매수 상위에 올려놨고요. 다음으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1868억 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우리금융, KB금융, LG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까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네요. 역시 장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를 지속시키고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낙폭 과대됐던 금융주라든지 IT 관련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시가총액 1위, 매수 상위 1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매수했지만 그러나 비중으로 본다면 그동안 낙폭 과대됐던 은행주와 그리고 IT 관련주에 대한 매수도 그쵸 만만치 않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SFA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네. 다음 OCI 머티리얼즈, 멜파스, 디지텍 시스템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태용을 필두로 해서 실리콘웍스, CJ 오쇼핑, 덕산 아이메탈, 휴맥스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을 선정해놓고 그들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역시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일단 재무구조가 좋은 펀더멘탈이 좋은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형한테 치여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국내 코스피 시장에 치여서 숨을 죽이고 있던 코스닥 시장의 상승 가능성도 금주에는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 자체도 보면은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시장 접근하는 게 당연히 옳겠죠. 네, 이제 금주는요. 네. 직전 고점 19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직전 고점 돌파를 위한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금주 초반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종합지수가 상승으로 올라갈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이끌고요. 그 대형주들이 가서 주춤거리면 네. 그 다음으로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금주에는 어떤 대형성 종목보다는 금주 초에는 개별성 위주의 포트폴리오 매수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 한 종목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한두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면은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고가주들만 언급하다 보니까 네. 좀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개별 종목도 한번 언급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개인 투자가들이 눈높이에 맞는 가격이 싸면서도 펀더멘털이 좋은 네. 그런 종목 한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CJ 시푸드입니다. 네. 이 CJ 시푸드는 여러분 뭐 앞에 CJ라는 그룹 계열사명이 붙어 있어서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CJ 시푸드는 CJ 계열의 수산물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옛날에 사모물산을 인수하면서 CJ 시푸드로 개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룹사에 편입됨에 따라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해소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지난 1, 4분기, 2, 4분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 4분기에 다소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4, 4분기부터 다시 실적 호조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종목은 장기 초경에 따른 가격 매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를 한 2,800원 전후로 봤는데요. 네. 지금 가격대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게 CJ 시푸드의 패턴입니다. 조금 더 제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올 연초부터 길게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냐. 자, 올 1월 달부터 5월 초까지 수직 상승하는,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5,000원대까지 500%의 상승력을 보였다가 네. 자, 지난 4월 말일 날 5,100원을 고점으로 해서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근데 2,500원을 찍고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CJ 시푸드는 2,500원 선이 주가는 바닥이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00원대부터 계속해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두 달 이상 겪고 있기 때문에 3,000원대 돌파를 위한 눌림목의 과정은 있겠지만 가격적으로 2,800원 요 라인이라면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닥에서 거래량 증가되는 모습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CJ 시푸드가 현재 10원 상승한 2,830원인데요. 네. 2,800원을 전환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급도 자, 좀 봐주세요. 수급, 지금 외국인들, 지난주에 보니까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CJ 시푸드요? 네네. 네,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비중을 보면은 뭐 0.몇 프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가들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국내 기관이라든지 국내 투자자들에 의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중보다는 국내 수급 상황으로 체크해봐야 되는데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상황에서 종합지수가 직전 고점 신고가 행진을 벌치기 위한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높을 때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3,000원대가 1차 저항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네. 2,800원대에서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은 같은 개별 종목입니다만 CJ 시푸드는 거래소 종목이죠. 네. 그런데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 한번 선정해봤는데 유비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유비케어요. 예예. 이 유비케어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조금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이 유비케어도 SK그룹 계열사입니다. SK 계열사로서 의료용 IT 유통 제약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업체인데 특히 최근 들어서 이 S그룹에서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의 신규 사업에 투자하겠다.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신수종 사업의 육성에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요.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큽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크면서 장기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도 가격적으로는 2,800원 전환 시점이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 시초가 갭상승하면서 지금은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을 제외한다면, 자, 오늘을 뺀다면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이 CJ 시푸드와 거의 비슷한 패턴의 모습입니다. 자, 연초, 작년 말부터 올 연초에 급등했다가 또 고점을 찍고 4월달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건 2월달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옆으로 항바는 기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요. 오늘 아침 시초가 갭상승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만 이제 완전히 이제라는 바닥 탈출을 하면서 추가 상승하려한다 하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한가에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다면 2,800원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3,000원에서 3,100원 사이가 적정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만약에 매수를 주지 않는다면 내일과 모레장에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비케어 일단 SK그룹사이기 때문에 재무구조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장기 조정을 받았다는 그런 매력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 종목도 개별성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계열 그룹사입니다만 외국인의 동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국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장기 조정을 받았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가격은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0원에서 3,100원 사이에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술적으로 좀 보면요. 네. 이렇게 좀 갑자기 좀 올랐다가 그날, 당일날 좀 밀린다. 그런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럴 땐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다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과 내일 모레에 걸쳐서 3등분해서 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가격, 지금이 3,100원대 라인인데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에 예를 들어 한 1,000주 정도 사고자 한다면 오늘 300주, 내일 300주, 이렇게 모레 300주 이렇게 해서 나눠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신다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손절선은 뭐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을까요? 예, 손절선은 2,600원 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격 여유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이미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네네. 특히 손절선을 구하는 것은 장의 주도주, 막 치고 가는 신고가를 내면서 이 장이 1등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은 손절 라인을 설정을 꼭 해놔야지만 이제 바닥 탈출 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강조에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CJ시프트, 유비케어 이렇게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장도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이다 하는 점을 모두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자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장 이틀 연속 상승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를 위한 당연한 눌림목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아침 시초가 갭 상승했다면 한번 밀렸다가 마이너스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뭐 강보합 수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할 필요는 없겠고요.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여전히 조정은 비중 확대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전장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오후장에서는 오히려 돌아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도 한번 살펴보고요. 증권사의 시각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특징 정리해 주시죠. 예, 먼저 타이어주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가격은 주가가 아니라 타이어 가격입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은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타이어 판매 가격이 세계 1위권 업체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내년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금융은 깜짝 실적을 기록한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주 금요일 올 3, 4분기 순이익이 2,651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52.3%나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3, 4분기까지의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에 6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친 남양유업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이트레이드 증권은 2, 4분기 말 유동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시가총액의 95%에 달한다면서 절대 저평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네오웨이즈 게임즈는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벌써 4거래일 연속 오름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월드컵 특수로 피파 온라인의 트래픽이 전분기보다 100% 이상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3,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6%, 50.9%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증권사 시각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 국내 증시는 주 초반 약세를 보이다 후반 3일에는 연이어 상승하면서 1900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고 유망한 업종을 찾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중소형주의 매력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대우증권은 이번 주에 시장 재료나 전반적인 흐름이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센티비 시청자분들도 이제 충분히 익숙해지셨을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건데요. 급등이나 급락 없이 다소 지루한 장세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이런 상황에서 중소형주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흥국 통화가 평가 절상되면서 외국인의 매매 비중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개인의 매매 비중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개인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거래를 선호하고 아울러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증권도 중소형주 러브콜을 외칩니다. 최근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종목별로 수익률이 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증권은 지난달 이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의 매수세 유입이 강하게 살아나고 있다면서 실적과 수급을 겸비한 중소형주를 매수할 것을 권했습니다. 한편 토러스 투자증권은 매력 없는 섹터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각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전체적으로 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력 없는 섹터만 빼고는 모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정책 규제 등으로 유틸리티와 통신,
국내 유통의 수익이 다소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지주회사 IT, 은행은 비중을 늘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유틸리티 업종 쪽으로 좀 관심을 줄이자라는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좀 나왔던 의견과는 약간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시작됩니다.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3153-2611번, 2619번으로 저희가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 흐름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죠. 뉴스톡 테마주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최승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카프로, 그리고 KB케미칼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었죠. 먼저 카프로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밝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프로입니다. 0.2% 내리면서 현재는 17,9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성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이렇게 대주주들과 좀 수요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재평가가 좀 지속될 것이다 라는 평가도 들어봤고요. 매수가로는 18,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권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 가격으로는 21,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16,000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KB케미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은 조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매수가로 좀 내려왔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케미칼입니다. 1.4% 급락하면서 현재 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1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수가로 14,300원 선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권역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로는 17,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3,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 저희가 살펴봤었던 기업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요. LED TV용 도광판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주 거래 계약을 상당히 많이 맺고 있고요. 최근에는 파나소닉과도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하죠. 주가 흐름 살펴보고 과연 매매가까지 내려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2.9% 오르면서 23,0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수 가격으로 22,300원을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25,500원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매수 시점을 약간 놓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손절가는 28,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영등포 지점이죠. 조재석 부장 전화 연결해서 에이테크 솔루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2.5% 넘게 현재 오르고 있는데요. 투자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아쉬운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인텔과 그다음에 오늘 발표되는 그 애플의 실적이 좋게 나오려 예상으로 해서 지금 오늘 IT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LED라든지 OLED 이런 쪽들이 오르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일단은 거래량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양호하게 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IT 부품주들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약간 떠서 좀 출발을 해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은 오후 정도에 보셔서 매수가를 오늘 아침 시초가 네. 22,700원에서 500원 사이 이 정도 시점으로 매수가를 조금 올려서 잡으셔서 매수를 해보셔도 일단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갭상승한 이후에 좀 상승폭을 늘렸다가 일정 부분을 또 반납했어요. 앞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예전에 좀 개파락했던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 섞인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지난주에 이제 장대 양봉 나고 오늘 갭상승 한 다음에 갭상승을 메우는 그런 연출이 됐는데요. 대체로 보면 이 갭상승을 메운 시점 가격과 지난 주말에 장대 양봉의 한 3분의 2 지점이 한 지금 22,000원 사이, 그러니까 오늘 22,700원과 22,000원 사이 정도에서의 양호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22,000원과 22,000, 뭐 한 500원 이 사이에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도 한번 3분의 1 정도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 네. 이제 과거 같으면은 다시 한번 좀 큰 반락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전반적인 요즘에 AM OLED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부품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봐서는 이번에는 많이 밀리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매수가를 조금 높게 한 1-200원 높게 잡으셔도 네네. 향후에 추세적인 상승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 전망을 한번 들어봤었죠. IT 부품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가 흐름 자체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언급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오늘 밤에 네. 애플이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애플 주가는 이제 사상 최고치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가 나옴으로 인해서 애플의 추가적인 매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에도 우리나라에서 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IT 부품주들이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장세에서 중소형주들 특히 기관이나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실적 발표 시즌에 중간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업종에 대한 말씀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죠. 투자 해우수 시간입니다.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종목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번, 261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항상 같이 합니다.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개장 초에 1900선을 놓고 등락이 지금 거셉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시장은 역시 강하고요. 지금은 네. 오늘은 좀 조정 구간이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900, 1800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박스권으로 흐를 것이다. 지금 흐름 괜찮고요. 역시 또 왜 시장이 외국인 주도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IT 관련주, IT 부품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조선주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네. 지금 시장 흐름은 역시 지금 외국인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뒤에 받쳐주는 건 연기금이 조금 받쳐주고 있다. 네.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 부품주에 대해서 앞에서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지금 애플이 오늘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지금, 실적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내일도 상승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IT 부품주 쪽으로는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시는 분들은 또 어떤 종목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삼성전자요. 네. 아주 좋은 주식 가지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79만원에 15%요. 79만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 보니까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네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요, 그때 좀 올려칠 것 같아서 그때 매입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서면은 실적 발표가 있은 후부터도 그냥 쫙 빠져서, 네. 과연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IT가 과연 계속 이렇게 장이 안 좋을 건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을 한번 거두시면 더 좋겠죠. 저희가 네. 그 매수 기간까지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네.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지금 프레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드린 가격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점을 찍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상승 구간이 있고, 최근에 74만원대까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74만원대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은 역시, 지금 상승 구간에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안심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적 발표가 3분기 실적 발표가 2분기에 비해서 2분기는 한 5조 원 정도 됐는데 3분기는 한 4조 5천억 정도의 실적 발표되면서 조금 예상치를 밑돌았죠.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꼭지점이 얼마 전에 꼭지점을 사셨는데 지금 이제 79만 원까지는 뭐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까지 돌파하면은 여기가 사실 조금 돌파의 시점이 좀 돼야 되거든요. 79만 원 돌파 못하면 이 종목 역시 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9만 원 매수가까지 일단 보시고 그래서 강에 돌파하면은 81만 원에서 82만 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예측하기는 어렵죠. 네. 자,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그렇게 세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간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1%가 오른다면 시장이 1%대로 이상은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만약에 한 1%대 상승이 일어났다면 내일에 또 상승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앞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10월달이니까 11월달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답변 잘 됐습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좀 IT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 주에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이닉스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앞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긴 했어요. 저희가.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르다가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 부품 쪽에 쉽게 말하면 D램 가격의 하락이 참 충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겠다 이렇게 3일 연속 오르다가 조금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조정을 좀 더 거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금 좀 조정보다는 좀 단기적으로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연락이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유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한국카본이요. 한국카본 가지고 계시고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8,500원이요. 8,500원이면은 지금 가격대 좀 손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매수 언제 하셨죠? 좀 오래됐습니다. 네, 비중 좀 알려주십시오. 네, 한 25% 정도 됩니다. 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한국카본 지금 6,480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금 손실이 꽤 되시는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손실폭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추가로 좀 매수해도 되는 것인지 좀 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보유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유무까지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받고 탄력이 붙어서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관련주죠. 자동차 경량화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 더 조정의 폭을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6,300원만 깨지 않는다면 매수를 조금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지금 비중에서 한 10% 정도 좀 더 담으셔가지고 가시는데요. 1차적으로 보면 7,000원 돌파가 일단 중요하고요. 7,000원 돌파를 한다면은 한 7,800원 정도 선에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8,5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은 8,500원대는 좀 오래됐죠. 그래서 8,500원 같으면 2009년도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손절가는 안 드리고 6,300원만 지지만 된다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 10% 정도 매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300원 선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국카본까지도 살펴봤는데 이렇게 좀 손실폭이 깊으신 분들께서는 걱정이 좀 크시기 때문에 좀 저희가 투자 전략 짜나가는 데 있어서 비중 조절까지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하이닉스 23,600원이요. 50%. 네, 빨리 말씀해 주시네요. 하이닉스, 네. 얼마에 매수하셨다고요? 23,600원이요. 23,600원에 비중은 50%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빨리 내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3%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좀 놀라셨겠어요? 아니요. 안 놀라셨어요? 네. 담대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이닉스 오늘 조금 밑골 달았습니다. 자,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래시 메모리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3,800원대 지금 저항이 걸렸습니다. 네. 저항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돌파를 못하고 지금 지금 5개월째 지금 돌파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종목은 24,000원 돌파하면은 일단은 목표가는요 조금 더 상향 쪽으로 26,000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2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22,000원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하이닉스를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앞에서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네. 뭐 이분께서 그럼 좀 인내하는 기간이 길어질 네, 수도 제가 있겠네요. 보기에는 네. 하이닉스의 조정은 22,500원대까지만 받으면은 여기서 지지되면 다시 또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지지가 참 중요하고 22,000원대 지지가 좀 하향 쪽으로 보면요.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시점이니까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을 참조해 주시고 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이 50%예요. 지금 비중 50%요. 네. 자, 지금 비중 50%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중 50%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줄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22,000원 이하 되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서 네. 여기서는 손절가를 좀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하향 쪽으로 보고 21,000원대에서 지져야 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습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이닉스를 매수하신 분이신데 좀 약간 손실이 있습니다. 오늘 2.3%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요. 22,000원 선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잘 가져가 보길 권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중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22,000원 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물량을 한 절반 정도 조정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저희가 또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매수하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코롱 아이넷요. 코롱 아이넷이요.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2,550원. 2,550원에 한 80%죠. 80%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네. 코롱 아이넷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걱정이 좀 있으시겠어요. 예, 이게 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지고 계셨습니까? 1년 더 됐는 것 같아요. 1년 넘게 장기 투자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다른 거는 주가 많이 올라가는데, 네. 이 코롱 아이넷은 주가도 못 올라가고, 네. 지금 손실도 많이 가 있고, 지금 어떻게 계속 장기로 더 보유해야 되는지, 네네. 아니면 뭐 손질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비중 자체도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손질이 좀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코롱 아이넷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뭐 코롱 아이넷은 뭐 IT 솔루션 관련 업체고요. 그리고 US 테마에도 좀 속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어제 전일 그러니까 지난주 좀 급등에다가 오늘 급등 윗골이 달았습니다. 자, 이 종목은 52주 최저가가 1,500원대고요.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2,93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가가 2,550원인데 사실은 최고 신고가의 52주 정도의 어떤 긴 시점에서 네. 2,900원대니까 사실 2,900원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상승 좋고 탄력 좋고 지금 상승 구간이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2,9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손절가는 안 드리는데 이 종목은 지금 코롱 아이넷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량은 네. 많지는 않지만은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매물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2,500원대에서 만약에 매수가 온다면은 2,500원대에서 매물대 있으니까 여기서 좀 밀린다면은 비중 축소 아니면은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2,900원대를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경우가 이 차트상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되밀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요, 네. 지금 윗골이 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단타들이 붙어서 그렇고요. 네. 또 단타가 어느 정도 소화되면 또 다시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네. 계시면서 2,900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5,000원 선에서 비중을 줄인다면은 뭐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2,500원 정도에서 만약에 비중을 줄인다면 한 50% 정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50% 정도니까 한 봐주고 있는, 만약에 20%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한 50% 정도 줄여주시고. 지금 비중을 80% 80% 많습니다. 네. 80% 같으면 지금 손실이 크신데요. 네.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 사실 2,500원까지 가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탄력이 어느 정도 좋으면은 오늘 오후장에서 만약 이 정도만 되면서 마감이 된다면은 내일 또 상승이 나올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2,500원대에서는 한 물량은 한 50% 이상 정도. 그러니까 40% 같으면 한 50% 같으면 30% 남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아니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운 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재빠르게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앞에서 살펴본 네, 전화 연결이 갑자기 됐네요. 네네. 네,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네. 계십니까?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영진약품하고요. 영진약품이요. 네. 얘가 한화요. 한화 이렇게 가지고 예. 계시는데 한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한 종목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그럼 영진약품을 부탁합니다. 영진약품이요. 매수가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영진약품은 890원에 매수했고요. 890원. 20%입니다. 20% 비중 가지고 계시고 89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매수는 언제 하셨죠?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네. 몇 달 됐어요. 네,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입니까?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건지 몇 달 동안 다른 것들은 다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것만 제자리 걸음이어서. 네. 예. 그렇죠. 다른 종목 다 잘 나가는데 혼자만 안 나가면 많이 속상하죠. 저희가 영진약품 잘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진약품. 네, 영진약품은, KTNG의, 계열사죠. 그리고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1,000원짜리 이하 종목이 지금 1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죠. 네. 지금 그 1,000원짜리 이하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은 호가에서 새호가와 내호가 움직이면은 6%대씩 뛰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좀 규제를 했죠. 그래서 이런 때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힘이 약하다. 그리고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매수세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좀 거래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8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일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좀 빠져나오시고요. 그리고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지금 매국인들도 빠져나오고 있고, 극히 좀 제한적이다. 이런 작은 종목들은요. 그래서 일단 빠져나오신 전략. 그리고 올라온다면은 전 윗골이 942원대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절가는 안 드리고요. 만약 손절가 드린다면은 밑으로 드려야 되는데 8,500원대, 8,500원 30원 요럴 때에는 좀 빠져나오자. 여기서 손절가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9,402원, 3원 이럴 때는 좀 빠져나오자. 이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가 900원대라서 좀 903원대 정도로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네, 942원대를. 네, 알겠습니다. 940원대 매수 걸어 놓으시고, 네. 만약에 이런 올라온다면 여기서 바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진약품 좀 1,000원짜리 미만 주식에 대한 좀 거래 쪽으로는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1,000원짜리 미만 수익들이 이런 때로 움직이니까 네. 아주 호가상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네. 움직임이 거의 좀 둔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진약품을 끝으로 오늘 상담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주식 114의 정량환 전문가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0.4% 내리면서 현재는 18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매수폭도 많이 줄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지금 4,000계약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 원인으로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넘게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51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후 2시에 라스트 성공 전략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